자, 그러면 이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평형과 불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핵융합 장치가 뭘 만족해야 될 것인가? 일단 포스 밸런스를 통해서 프레셔를 잘 가둬줘야 되겠죠. 이퀄리브리엄, 포스 밸런스가 먼저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퍼터비션이 가해졌을 때 스테이블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풍선을 굉장히 크게 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기뻐하고 있었는데 누가 살짝만 건드리면 이게 터져버려요. 이거 안 되겠죠. 우리가 굉장히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많이 가뒀는데 살짝만 퍼터비션이라도 이게 터져버린다면 이 시스템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평형을 가지면서 포스 밸런스를 가지면서 안정한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퀄리브리엄 잘 만들었고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서 이게 손으로 때리고 해도 얘가 잘 유지를 해요. 그러다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돼버리죠. 자,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보시면 이 말은 뭐냐? 자동적으로 뭔가 입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디퓨전 현상에 해당되겠죠. 뭐 사실 이 현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긴 한데요. 실제적으로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풍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입자들이 빠져나가서 확산해가지고 줄어들어 버리겠다. 온도도 식어버리겠고 입자도 줄어들어서 압력이 줄어들어 버리겠구나. 이걸 바로 트랜스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송 현상이 생겨가지고 입자를 우리가 아무리 잘 평형을 잘 만들고 스테이블하게 만들더라도 이게 잘 유지가 안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트랜스포트도 굉장히 우리가 장치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포트가 무엇일까요? 이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파티클의 트랜스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자 자체의 소송 현상, 입자 자체가 퍼져나가는 거. 자, 보시면 랜덤 워크. 우리가 입자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요. 이 방에 있는 입자를 한번 따라보면 얘는 랜덤 워크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궤적을 그려봤는데요. 이쪽으로 가다가 충돌하고 이쪽으로 가다가 충돌하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알기 어려운 모션을 보여주고 있죠. 뭐 쉽게 설명하면 술을 굉장히 만취한 분을 따라가다 보면 이리 가시다가 저리 가시다가 이런 게 막 충돌을 하죠. 랜덤 워크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트 플럭스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에버리지로는 플럭스가 없어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다 되니까요. 평균 취해버리면 사실 없어지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레디언트가 있을 경우는 달라집니다. 자, 파티클이 고르게 퍼져 있으면 사실 이게 그냥 플럭스는 없어요. 다 랜덤하게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레디언트가 있다. 그럼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제가 그림 가져왔는데요. 향수를 뿌리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향수가 입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원래는 향수가 여기만 뿌렸는데 이쪽에 있는 학생도 향기를 맡아요. 아, 향기 좋다. 이거 왜 그러는가? 디퓨저라는 것도 있죠. 이런 향을 내는. 이게 바로 디퓨전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그레디언트가 있는 경우죠. 자, 향수를 뿌리면 향수 입자들이 여기가 많아요. 여기는 거의 없죠. 그레디언트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게 되죠. 이런 그레디언트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 그레디언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플럭스가 생깁니다. 입자들이 그레디언트 이쪽 방향이니까 이 그레디언트 없애야 되니까 향수 입자들이 이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철 타고 오시면 전철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쫙 사람이 나오죠. 그레디언트가 이쪽이 많아요. 그러면 쫙 빠져나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디퓨전 현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레디언트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트랜스포트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입자가 하나 있으면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랜덤 모션 하고 있죠. 자, 가둬놨으면 여기 그레디언트가 있죠. 근데 이 가둬놓던 것을 풀어버리면 입자들이 골고루 퍼져나가서 자,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점점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입자들이 골고루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있을 경우에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트랜스포트, 디퓨전 현상, 파티클 디퓨전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말 정량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자 하는데요. 수식을 통해 정량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럭스라는 것. 파티클 플럭스라는 건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감마는 NV. 자,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단위 제곱미터 시간당 몇 개의 입자가 가는가. 이걸 플럭스로 정의합니다. 방향이 존재하죠. 이렇게 벡터량입니다. 자, 엠브리온 놓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플럭스. 자, 그럼 이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 x고요. 이 위치가 x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여기는 밀도가 nx였고 nx 플러스 델타 x로 하겠습니다. 자, 밀도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 이쪽은 플러스 방향의 플럭스가 되겠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의 플럭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방향의 플럭스를 생각해 보면
개수가 이게 density였어요. 근데 이쪽 방향 가는 것도 있고 이쪽 방향 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이니까 2분의 nx가 저쪽 이동하겠고 어떤 단위 시간분의 델타 x만큼 이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개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플럭스는 어떻게 되냐? 자, density는 nx 플러스 델타 x였어요. 근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쪽 가는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냥 마찬가지로 어떤 시간분의 델타 x 이동 거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마 플러스와 감마 마이너스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토탈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토탈 플럭스는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전체 플럭스 한쪽 방향, 이쪽 방향 플럭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해보시면 2타운의 델타 x nx 마이너스 nx 플러스 델타 x로 쓸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테일러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x 플러스 델타 x는 nx 플러스 델타 x의 라운드 n 라운드 x로 쓸 수가 있습니다. 테일러 전개하죠. 뒤에 텀이 더 붙겠지만요. 일단 이걸 이렇게 가장 첫 번째까지 여기까지만 일단 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걸 여기에 넣어보는 거죠. 실제로 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타분에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nx랑 nx는 서로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되고 nx 이거 사라지게 되고 델타 x에 라운드 n 라운드 x만 남게 되죠. 자, 델타 x 서로 곱해지니까 2타분의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고 라운드 n 라운드 x가 남게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됐죠. 자, 그런데 라운드 이 앞에 있는 식을 타우분의 델타 x의 제곱을 d라고 놓겠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n 라운드 x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로 우리가 픽스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플럭스는 마이너스 d 그레디언트 n이다 라는 식이 바로 픽스로입니다. 그래서 d는 2타운의 델타 x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건 디퓨전 코에피션트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레디언트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그레디언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어떤 플럭스가 생긴다라는 의미고요. 거기에 어떤 상수가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더 많이 퍼지고 어떤 상황에 더 적게 퍼지고 이런 어떤 코에피션트 가지고 비례상수가 있겠고요. 그레디언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플럭스를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픽스로우라고 했는데 이 픽, 아돌프 오이겐 픽이죠. 아돌프 오이겐 픽은 이제 뭐 의학, 생물학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런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레디언트가 있을 경우에 없애는 방향으로 플럭스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픽스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픽의 또 3초는 유명하죠. 저기 컨택트 렌즈를 개발한 걸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픽스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건 파티클의 트랜스포트, 파티클의 플럭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히트, 열이나 모멘텀, 플럭스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상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히트 플럭스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아까 파티클 플럭스를 썼는데요. 히트 플럭스도 동일합니다. 이제 히트 플럭스는 감마 대신 Q를 쓰고요. 마이너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레디언트가 있을 경우 온도의 그레디언트 한쪽의 온도가 높다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 없애는 방향으로 플럭스가 생긴다. 근데 어떤 비례상수가 있다. 이걸 바로 이제 픽스로 대신 프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리는 여기 있습니다. 잔 바티스트 조셉 프리에. 프리에 여러분 잘 아시죠? 프리의 급수, 프리의 변환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프리에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프랑스의 수학자죠. 그러니까 프리에가 이제 자, 프리에는 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전도 방정식, 여러분 공학수학 시간에 이제 배우는데요. 또는 수리밀레에서 이 열전도 방정식을 풀고 싶었죠. 그러면서 이제 프리의 급수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랑스에 이제 수학학회에 보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지만 중요한 결과라고 봐서 상은 받았는데 논문을 실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프리에가 이제 나폴레옹 당시였는데요. 이제 나폴레옹과 친해가지고 나폴레옹을 따라서 이제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이집트 원정에 따라가서. 그리고 열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이집트의 사막. 뜨겁죠. 좋죠. 열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따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원래는 이제 사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었고요. 그러다 가서 이제 거기서 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제 일부 지방 이제 총독을 맡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고 다시 이제 나폴레옹과 같이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서 그 수학학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논문도 쓱 해서 출판도 하죠.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유명한 프리에의 급수와 이런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게 프리에의 법칙입니다. 사실 그래서 프리에는 열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돌아가실 때도 굉장히 뜨거운 사우나 여기서 거의 여기서 너무 뜨겁게 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요. 열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리의 법칙도 바로 히트 플럭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재밌는 건 이 카파 thermal conductivity가 이 diffusivity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살펴보면 density를 곱해서 대략 diffusivity 곱하게 되면 thermal conductivity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particle flux, heat flux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건 바로 근데 열전도 상황이죠. 열전도. 뜨거운 게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자, 열이 전파되는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인데 열전도. 한쪽이 이렇게 뜨거워지면 열이 전파되는 거. 그레디언트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컨벡션도 있고 레디에이션도 있죠. 자, 이 경우는 컨벡션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다시 원래 파티클로 돌아가게 되면요. 파티클 트랜스포트. 이제 플라즈마가 weakly ionized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게 핵심인데요. 자, 픽스로가 이제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레디언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생긴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D를 아는 게. 이 디퓨지비티만 알면 플럭스를 잘 알게 돼서 우리가 잘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게 되면 입자의 개수가 어떻게 됐다 알 수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타우와 델타 x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타우와 x, 델타 x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보통 타우와 델타 x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 프리패스라고 하죠. 입자가 들어가서 충돌을 땅땅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평균 한 번씩 이동하는 거리. 이게 바로 델타 x가 되겠고요. 평균 충돌하는 시간을 우리가 타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디퓨지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향수 입자가 있죠. 향수를 뿌렸어요. 그럼 향수 입자들이 퍼져나가서 저쪽에 있는 학생한테 이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 향수 입자 가면서 충돌하겠죠. 땅땅땅 충돌하겠죠. 이게 바로 디퓨전의 코에피션트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충돌을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느리게 전파될 거고 충돌을 안 하게 되면 빨리 가겠죠. 진공 중에는 굉장히 확산이 빠르겠고 그 다음에 더운 날은 온도가 높으면 더 운동 에너지가 커서 빨리 전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디퓨전 코에피션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weakly ionized 플라즈마 어떤가? 자, 이제 플라즈마로 들어와서 플라즈마에서 이제 이온화가 조금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온과 전자가 있지만 뉴트럴들이 많이 있는 상황. 이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델타 X와 타우를 구해야겠죠. 자,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델타 X는 이 민 프리패스로 구할 수 있겠고요. 이 민 프리패스를 우리가 nn 시그마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럼 우리가 파트를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는데요. 이 민 프리패스, 델타 X를 정말 실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는 살펴보죠. 원기둥이에요. 입자가 들어옵니다.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충돌을 하겠죠. 그럼 평균 충돌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 입자가 이 길이, 이동하는 길이 VT,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간이고요. 속도예요. VT가 이만큼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자, 거리를 여기에 충돌할 때 만나는 입자들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 길이 동안에 충돌하는 횟수로 나눠주게 되면 한 번 충돌할 때 가는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길이분의 길이 나누기 충돌 횟수로 하면 됩니다. 지금 충돌 횟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안에 있는 개수, 입자의 개수. 자, 입자의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먼저 여기 있는 뉴트럴들. 플라즈마가 이제 뉴트럴과 충돌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weakly ionized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뉴트럴의 개수 곱하기 최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개수가 나오겠죠. 충돌하는 횟수는 충돌하게 될 입자의 개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입자의 개수. 그러려면 밀도 곱하기 최적인데 최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시면 얘가 충돌하려면요. 이 입자들이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이게 길을 D라고 했는데 입자에게 직경을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D 안으로 들어와야죠. 충돌하겠죠, 입자가.
실은 여기 최적을 구해야 되는데 최적을 구하면 밀도 곱하기 최적을 구하면 그게 결국 이 안에 들어오는 입자의 개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밀도 곱하기 최적은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t가 되겠죠. 길이 vt, 그 다음에 여기 원기둥의 길이는 파이 d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입자들하고는 다 충돌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의는 다 충돌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d가 되고요. 그래서 밀도 곱하기 파이 d 제곱 vt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해보면 n 파이 d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는 우리가 배웠어요. 크로스 섹션이다. 그러면 면적이 되죠. 그러니까 파이 d 제곱을 시그마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nm분의 1 이게 바로 민 프리패스가 되겠죠. 자, 이게 파티클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이걸 또한 플루이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충돌하는 거. 자, 플루이드 관점에서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플루이드가 들어오는데 플루이드가 얼마만큼 인텐시티가 줄어드냐라고 볼 수 있어요. 감마는 계산해보면 감마 제로 2의 마이너스 n 시그마 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마 제로의 2의 마이너스 람다분의 x. 이 람다가 바로 이 민 프리패스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바로 이식을 푼 거죠. 이 감마가 줄어드는 것은 이거 앞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는데요. 크로스 섹션 곱하기 어떤 비례 상수 곱하기 밀도가 더 많으면 많이 줄어들겠죠. 충돌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올 때 인텐시티가 높을수록 좋겠죠. 길이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이 줄어들겠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식을 풀면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고요. 이때 마이너스 람다분의 x가 나오는데 이 람다가 바로 똑같이 n 시그마분의 1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플루이드 관점에서 살펴본 거면 파티클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델타 x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이 타우는 콜리전 프리퀀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알면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레이디언트가 있을 경우에 입자가 얼마만큼 퍼져나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이걸 플라즈마에서 좀 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퀘이션을 가지고 풀어야겠죠. 플루이드 이퀘이션입니다. 플루이드 이퀘이션에서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 모멘텀 이퀘이션인데요. 보시면 J는 앞에서 봤던 알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온이냐 일렉트론이 되겠고요. nm 라운드 v 라운드 t 플러스 v 덧 그레디언트 v 이퀄 nqe 플러스 v 크로스 b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이거는 모멘텀 익스체인지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모멘텀 누구와 익스체인지 하냐면 뉴트럴과 익스체인지 하겠죠. 주로 아이온과 일렉트론끼리는 거의 충돌 안 하고요. 서로 아이온도 뉴트럴과 일렉트론도 뉴트럴과 충돌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일단 평형 상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텀을 날리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기장이 또 없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위클리 아이오나이즈드 플라즈마에 자기장이 없는 상황. 그러면 NQE 마이너스 여기서 P는 NKT죠. NKT. 여기서 템퍼레처는 균일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덴시티에만 그레디언트가 있다. 그러면 T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가져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뉴트럴의 벨로시티는 그냥 0이라고 놓죠. 뉴트럴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플라즈마에 비해서.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서 플럭스는 NV였죠. 그래서 여기서 NV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 NV가 있죠. 그래서 NV를 놓고 양변을 M 뉴로 나눠주게 되면 콜리전 프리퀀시죠. 플라즈마와 뉴트럴 간의 콜리전 프리퀀시를 나눠주게 되면 자, 일렉트릭 필드 텀은 이렇게 되고 그레디언트 NT음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감마. 자, 플럭스는 NV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 값을 Q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뮤 N 2라고 썼고요. 마이너스 D 그레디언트 N으로 썼습니다. 자, 보시면 흥미롭죠? 플럭스에 여기 보시면 동일하게 픽스로와 동일하게 마이너스 D 그레디언트 N이라는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렸을 때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뮤니까 이 뮤는 MU분의 Q가 되겠죠. 이걸 모빌리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코에피션트. D는 우리가 직접 여기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MU분의 KT. 실제로 이걸 계산해보면 뭐가 같냐면 타워분의 람다 M으로 됩니다. 실제로 이게 콜리전 프리퀀시, 콜리전 타임이 되고요. 민 프리패스로 실제로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접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걸게 되면 얘가 가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계속 충돌을 하게 되면 가속을 못하고 일종의 종단 속도를 얻게 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을 위에서 떨어뜨릴 때도 계속 가속되는 게 아니죠. 종단 속도를 가지게 되죠.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를 구할 수가 있고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직접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클리 아이오나이즈드 플라즈마에는 흥미로운 또 현상이 생기는데요. 앰비폴라 디퓨전의 현상이 생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플라즈마에 이제 아이온과 일렉트론을 모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시면 일렉트론이 훨씬 빨라요, 아이온보다.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치면 2분의 1 mv 제곱. 이 질량이 더 작잖아요. 그럼 얘가 더 빨리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렉트론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온은 더 느리고요. 그러면 먼저 일렉트론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아이온은 뒤에 놔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리가 세퍼레이션이 되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차리 세퍼레이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겠죠. 아이온 놔두고 일렉트론이 빠져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일렉트릭 필드가 바깥으로 나가던 전자를 잡아당기게 돼요. 그러면 아이온은 끌어당기게 되고요. 그래서 빨리 가던 일렉트론은 느려지고 아이온은 잡아당기게 돼요. 서로 줄을 연결해 놓은 거랑 비슷하죠. 처음엔 줄이 느슨해서 이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일렉트릭 필드에서 잡아당겨주고 느려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일렉트론과 아이온이 결국 어떻게 되냐? 줄이 연결돼서 서로 같이 나가는 현상. 같이 디퓨전에 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결국 아이온의 플럭스와 일렉트론 플럭스가 나가는 게 같아지는 현상. 이걸 앰비폴라 디퓨전, 앰바이폴라 디퓨전이라고도 하고 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마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동일하게 이거 식도 여러분이 따라서 유도를 해보시면요. 어떤 디퓨전 코에피션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n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요. 이 경우에 DA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모빌리티와 디퓨전 코에피션트 각각 일렉트론과 아이온의 디퓨전 코에피션트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요. 거기에 모빌리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DI 더하기 TI분의 TE DI로 되고요. 결국 아이온의 디퓨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플라즈마를 모아놨을 경우 이런 앰바이폴라 디퓨전이 생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위클리 아이오나이즈드 플라즈마인데 자기장에 걸렸을 경우에요. 그럼 원래는 랜덤 모션을 하고 있던 것들이 자기장에 걸리면 빙글빙글 자이로 모션을 하게 되겠죠. 자, 이 경우도 우리가 동일하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투플레드 이퀘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면 아까 유사한 방식으로 해보면 마찬가지로 감마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자기장을 거스른 방향, 자, 자기장에 거스른 방향으로 플럭스가 생깁니다. 자, 생각해보시면 입자들이 이렇게 자기장에 걸렸어요. 그러면 입자들이 여기 빙글빙글 도니까 디퓨전을 해 나갈 일이 없어요. 안에 아무리 그레디언트는 있다 하더라도 나갈 일이 없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슬러서요. 자, 그게 지금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식을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어떤 일렉트릭 필드의 모빌리티가 곱해져 있고요. 디퓨전이 있는데 새로운 텀이 하나가 추가가 되네요. 이렇게. 자, 모빌리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요. 원래 자기장이 없던 모빌리티에 다음과 같이 오메가 C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메가 C는 이거 자이로 프리퀀시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퍼펜디클라, 자기장을 거스른 방향으로 디퓨전이 생기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디퓨지비티에 아까 자기장이 없을 때의 디퓨지비티에 다음과 같은 양이 곱해집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만약 자기장을 0을 놔보세요. B 대신 0을 넣으면 이게 0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값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자기장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됩니다. 자, 살펴보시면 이것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쫙 해보면 델타 t분의 델타 x제곱으로 표현돼야 될 텐데 델타 t는 콜리전 타임으로 되고요. 델타 x는 이번에는 mean free pass, 평균 콜리전 거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라몰 레디어스로 바뀝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입자가 밖으로 나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럴 때 평균 나가는 거리가 라몰 레디어스만큼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가냐면 충돌을 해서 뉴트럴과의 충돌을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충돌하게 되면 빙글빙글 도니까요. 충돌을 한번 하게 되면 이 라몰 레디어스만큼 이동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기존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충돌을 하면 할수록 예전 같은 경우는 충돌을 하면 할수록 잘 못 빠져나가요. 향수 입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향수 입자 가려면 충돌을 안 해야지 빨리 가서 코에 냄새를 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반대가 됩니다. 자기장을 걸어놓게 되면. 보시면 충돌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디퓨전을 해나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런가? 자기장에 걸려있으면 여기에 가둬지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충돌에 의해서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충돌에 의해서만 옆에 자기장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충돌이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감마도 구해보시면 전체는 NV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아까 이 경우가 제가 비교드린 거죠. 이게 아까 자기장이 없을 경우, 이건 자기장이 있을 경우 두 개를 비교한대요.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 콜리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시면 민프리패스가 대신 보시면 라몰레디스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콜리전 타임이 동일하게 들어가고. 자, 그래서 자기장이 걸렸을 경우는 달라진다. 민프리패스 대신 라몰레디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fully ionized 된 플라즈마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는 플라즈마가 아까는 weakly ionized였어요. 그래서 뉴트럴과 충돌을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자기장에 걸렸을 때 살펴봤는데요. 이제 퓨전 플라즈마를 살펴보겠습니다. fully ionized,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다 전자들 떨어져 나가서 이제 아이온과 전자만 거의 있는 상황, fully ionized 플라즈마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장까지 걸리는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 했던 방법으로 동일하게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 경우도 자기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장을 수직 방향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리전을 통해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감마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이너스 t 펍의 그레이텐드 n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 펍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resistivity가 들어가네요. 퍼펜디큘러 방향에 resistivity 들어가고 density, temperature.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자기장의 제곱이 여기가 있습니다. 자기장의 제곱. 자, 자기장의 제곱이 여기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비의 제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풍선에서 여러분 저희가 이클리브를 만들어주고 스테이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빠져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핵융합 장치는 어떻게든 이 D펍을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장을 강하게 걸면 걸수록 제곱으로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장치들은 자기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했었죠. 자, 이 이론에 의하면 폴리아이노이드 플라즈마 우리가 살펴봤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비의 제곱이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resistivity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D펍에 resistivity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사실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이 안에 타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타우는 콜리전 타임이었죠. 그리고 이게 역수가 바로 콜리전 프리퀀시가 되겠죠. 이게 바로 resistivity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살펴보시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콜리전 프리퀀시는 일렉트론과 일렉트론이 서로 충돌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일렉트론과 아이온이 서로 충돌한 것과 프리퀀시가 거의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과 일렉트론이 서로 충돌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온과 아이온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살펴보시면 이 콜리전 프리퀀시의 온도의 2분의 3승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제가 여기서 D펍이 온도에 따라서 증가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resistivity를 살펴보면 이 resistivity는 콜리전 프리퀀시로 표현될 수 있고 이거는 온도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기 때문에 사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거는 조금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장을 거스르는 자기장의 퍼펜디큘러 방향으로 나가는 디퓨지비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콜리전 프리퀀시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fully ionized 플라즈마에서 입자들이 빠져나가나 살펴보면 like particle collision 경우 자, 아이온이 있어요. 아이온이 이렇게 자기장에 대해서 돌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둘이 꽝 충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네가 자리를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보시면 이놈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가게 되고 이놈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팔자였던 게 눈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위치를 바꾸게 되는데 실제로 살펴보시면 센터 오브 매스는 그대로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디퓨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like 파티클 충돌끼리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충돌끼리는 디퓨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unlike particle collision,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달라요. 자, 보시면 아이온이 이렇게 있고요.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죠. 자, 둘이 아이온이 이렇게 돌고 일렉트론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꽝 충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 같은 경우 꽝 충돌하면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얘네가 위치를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자, 센터 오브 매스도 달라졌죠.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됐죠. 자, 따라서 unlike particle 충돌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fully ionized 플라즈마, 자기장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충돌에 unlike 파티클 간의 충돌에 의해서 주로 디퓨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플라즈마의 평형에 대해 살펴봤죠. 포스가 밸런스 된다 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J 크로스 B는 그레이던트 P, 이게 가장 중요한 식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평형을 이루더라도 퍼터베이션을 줘야지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퍼터베이션, 그래서 이 이미지너리 파트 오메가의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평형만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퍼터베이션이 잘하는지 줄어드는지 스테이블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비록 평형을 이루고 스테이블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입자들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디퓨전, 트랜스포터가 일어난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타워분의 델타 x의 제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캐릭터리스틱 랭스와 시간, 근데 이게 자기장이 걸렸을 경우에는 라몰레디스로 바뀐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평형 그리고 안정성, 수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플라즈마 장치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